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전철 타고 다니든 어디 뭐 KTX를 타든 보면은 외국인을 만나기가 상당히 쉽죠. 뭐 하루에 외국인을 보지 않고 하루 지나는 이러한 것이 집에 있을 때 말고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화되어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화돼서 우리가 거기에 문화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타 문화에 대해서 존중과 태도에 대한 것을 함양하는 이러한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세계 시민에게 요구되는 우리 요건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는 외국인과 하고 우리가 교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에티켓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용 구성은 에티켓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두 번째 국가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글로벌 시티즌이 되기 위한 우리가 함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켓 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만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티켓은 식사를 할 때, 커피를 마실 때, 술을 마실 때, 사람과의 만날 때, 모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잠잘 때까지 뭐 관혼상자, 뭐 초대장, 식사 예절, 뭐 회의 미팅, 뭐 모든 것에 에티켓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티켓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원은 프랑스에서 과거에 이 붙이다, 궁전 화단에 꽃밭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꽃밭을 해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입간판을 붙이는, 거기에 대해서 붙이다에 대해서 이제 어원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티켓을 줬다고 합니다. 그 티켓에는 궁궐에서 지켜야 되는, 궁전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유래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듯이 에티켓에 대한 것도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출장을 갔었을 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각각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할 때 저는 발표를 하는데 앞에 젊은 친구가 바닥에 앉아서 저 발표를 듣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야, 이 나라는 좀 무례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었는데, 나라마다의 문화 차이다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든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보는 기준으로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로 파견가 있는 사람이 어느 기업의 이제 주재원이 현지인한테 공공연하게 이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야단 칠 때 그 동남아시아나 이제 머리를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거기는 싫어요. 여기에 이제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보면 더 차이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몇 번 쥐어박았다고 해서 토막살해 사건이 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땐 각각의 문화 차이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게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예제를 보게 되면 멕시코의 한 주재원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현지인의 체면을 후겼다고 해서 권총으로 이런 거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동남아 쪽으로 다시 와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보세요가 이제 베트남어로 어이가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이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하대하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이 현지인 사람이 어이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상당히 혼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소기업 사장이 외국인 1호로 감옥에 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티켓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문화 차이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고, 그것은 뭐 각 자기의 이건 극단적인 그러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문화 차이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각 나라별로의 문화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일체금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 그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두 번째, 동남아시아는 머리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이러한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손에 깍지를 끼는 거가 과테말라하고 일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집게상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가 유고에서는 동물을 부를 때,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하인이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일본, 호주 이러한 쪽에는 이제 예설적인 이러한 의미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윙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장난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농담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례한 행동이다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배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저속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이제 윙크를 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엄마가 아이한테 눈짓을 주는 이런 부분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윙크로 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턱을 쓰다듬는 거는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면 턱을 쓰다듬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하다 이러한 부분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 꺼지라는 이탈리아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리를 끄덕이는 거는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예스에 해당되죠. 그건 뭐 대부분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합니다. 머리를 끄덕이면 노라는 얘기죠.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터키 사람도 다른 외국인 사람들은 끄덕이는 게 예스라는 걸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드니에 출장을 갔었는데 시드니에서 시드니 매니저들하고 회의를 하기 전에 같이 이제 골프를 치면서 회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문화 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시드니에서 조금 자동차 타고 조금 이동해서 가면 베트남 촌이 있어요. 베트남 타운이 완전히 동네가 그 타운이 베트남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트 피플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골프를 친 다음에 식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호주 사람이 음식을 권장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향이 저한테는 너무 진하고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호주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사주기 때문에 뭐 제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죠. 괜찮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출장 갔을 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그때도 회의를 하고, 그때는 회의를 하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간 다음에 그 친구가 제가 베트남 음식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베트남 그 타운으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고 베트남에도 음식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한테 맞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 그 향기가 상당히 진한 제가 조금 거북한 그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배려하고 저를 기억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시켰죠. 상당히 그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시티즌으로 되기 위해서 나의 글로벌 지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보더리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최근 달러의 환율을 알고 계십니까? 1달러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알고 있다. 잘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기차를 타거나, 우리가 전철을 타거나, KTX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외국인이 앉아있다고 하면,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외국인이 앉아 있었을 때 그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럼 없이 가서 앉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다. 좀 거기에 앉는 건 싫다. 차라리 문 옆에 서 있겠다. 예, 좋습니다. 외국어 정기 간행물이나 외국어 정보, 책, 자료를 찾아보거나 혹은 읽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쉽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정보를 보는 것은 전 세계의 엄청난 정보에 상당히 극히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 하더라도 한국말로만 본다고 하면, 그리고 근래에는 구글 자동 번역기로 번역을 돌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번역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어로 된 정기 간행물이나 책,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것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겠다. 좀 그건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정도가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가지 정도라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혹은 보는 시야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롤플레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롤플레이에 대한 거를 줌 미팅이나 이런 실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면 롤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장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롤플레이가 좋겠죠. 예,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이다 보니까 롤플레이에 대한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줌 미팅 때 참여하는 분은 이제 롤플레이를 한두 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줌 미팅에 참석을 못하는 분은 과제로 롤플레이는 할 수 없으니 자기가 관심 있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것 전체가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동영상만 봤다 그러면은 과제가
내가 관심 있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 소감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고, 실시간 줌 미팅, 실시간 교육에 참석을 했다. 이분은 롤플레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 소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한테 뭔가 표현하는 거가 좀 껄끄럽더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발을 밟았어도 우리는 얼굴빛만으로 미안해라고 우리 국내 사람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었을 때 발을 밟혔는데 표정으로만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걸 확대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어학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걸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야에 대한 거를 넓혔으면 좋겠다. 시좌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시점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시야에 대한 거는 숲을 보는 눈이라고 하면, 시점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점에 대한 것, 즉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에 대한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좌라고 하면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끼리의 에티켓에 대한 것도 우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그 문화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업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